안녕하세요. PCM 베스트 PCM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대부분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잘 보이거나 모든 사람에게 좋은 평가를 받으려 하면 진짜 자신을 잃게 됩니다. 저도 과거에는 남들의 눈을 많이 의식했었습니다. 지금도 정도는 덜해졌지만 아직도 남들의 눈을 많이 의식합니다. 저는 한때 모든 사람들의 눈에 제가 좋은 사람으로 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저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저에게 좋은 평가를 이렇게 내려주기를 바랬습니다.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볼지를 너무 의식해서 최대한 남들과 다르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돋보이거나 튀는 무엇이든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선택의 기준 또한 다른 사람의 눈에 내가 어떻게 보일까라는 기준으로 형성되기도 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 무난하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이상해야 하지 않을 것들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옷가게에 가서 제가 핑크색의 티셔츠가 예쁘다고 생각을 해도 남자가 이건 너무 튀는 거 아니야?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그냥 무난한 검은색이 낫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판단 기준을 다른 사람들의 눈에 맞추고 제가 살았습니다. 그런 사이 진짜 제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고 내 생각은 무엇인지 솔직해지지 못했고 점점 나 자신을 잃어갔습니다.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남들의 평가와 눈을 의식해서 저처럼 나 자신을 잃어버린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모든 선택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든 아니면 어떻게 나를 보든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 먼저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은 내가 무엇을 하든 그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꼭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제가 영업을 하다 보면서 알게 된 사실은 예를 들어 제가 10명의 분들에게 투자를 권유하면 2명은 좋아합니다. 그리고 6명은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명은 이유 없이 싫어하거나 불쾌해합니다. 이것은 모든 것들에 적용이 됩니다. 내가 아무리 옷을 예쁘게 입고 나가도 10명 중에 2명은 뭔가 예쁘지 않다거나 다른 색을 입었으면 좋겠다거나 밸런스가 맞지 않는다거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드러내놓고 말을 하지 않을 뿐인 거죠. 연예인들도 항상 별다른 이유 없이 싫어하는 사람들이 꼭 있다고 하죠. 결국 내가 아무리 모든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좋은 평가를 받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한다 해도 모두에게 사랑을 받을 수 없고 분명 누군가는 이유 없이 또는 제대로 알지 못하고 나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서 내가 스스로 무엇이 좋은지 물어보고 결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누가 뭐래든 내가 보기에 분홍색 티셔츠가 예뻐 보인다면 망설일 필요 없이 그냥 분홍색 티셔츠를 입으면 됩니다. 무난해 보이려고 검은색 티셔츠를 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어차피 내가 무슨 옷을 입어도 10명 중에 2명은 좋아하고 6명은 관심조차 없고 2명은 너무 튀고 안 어울린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것이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싫어하는 사람은 반드시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면 결국 내가 좋은 것이 무엇인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유튜브를 보다 보면 많은 크리에이터 분들이 악플 때문에 힘들어 하십니다. 그러나 누가 되었든 또는 무슨 영상을 올리든 싫어하는 사람은 반드시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무엇을 하든 어차피 싫어하는 사람은 반드시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소신대로 그대로 갑니다. 저희 소신은 제가 도움을 드리면 그 도움이 돌아오고 결국은 서로 풍족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 업무가 고객님들을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매일매일 글로벌 경제 지표를 모니터링하고 애널리스트들의 모든 레포트를 전부 확인하기 때문에 경제 지표와 경기 흐름 그리고 어떻게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쉽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분명 싫어할지 몰라도 어느 누군가는 저희 정보가 도움이 되고 부자가 되시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도움을 드리면 결국은 그것이 돌아오면서 함께 성공합니다. 모두가 함께 성공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성실하게 주요 경제지표 모니터링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난 5월 8일 중국의 수출 지표가 발표되었습니다. 먼저 중국의 수출 지표를 확인하고요. 그리고 이 지표가 왜 중요한지 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 자, 그림의 푸른색은 중국의 수출 증가율이고요. 붉은색은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입니다. 장기적으로 유사하게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죠.
중국의 주요 수출국은 미국이고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국 또한 미국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또한 우리나라로부터 주요 부품 및 상품을 구입해서 재가공하여서 미국으로 수출하기 때문에 그림처럼 중국의 수출액과 우리나라 수출액 증가율은 약 20년 이상 유사하게 움직여 왔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의 수출액 증가율이 높게 증가할수록 우리나라 수출액도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리고 그림처럼 우리나라 코스피는 우리나라 수출액과 중장기적으로 유사하게 움직여 왔습니다. 결국 중국의 수출 증가율이 높을수록 우리나라 코스피도 오르기 때문에 중국의 수출 지표가 개선되는지 또는 하락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중국의 수출 지표가 연속으로 감소하는데 만약에 우리나라 코스피가 급등을 한다면 앞으로 곧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이때는 매도를 하면서 대응을 해야 되겠죠. 반대로 만약에 우리나라 코스피는 하락을 하는데 중국의 수출 지표가 연속으로 증가한다면 이것은 괜찮은 저점의 매수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점들을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중국의 수출 지표를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지난 5월 8일 발표된 중국의 4월간 수출액 증가율을 보면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2.7% 감소로 다소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지난 3월간 수출액 증가율이 반등을 높게 하면서 기대감이 있었는데 예상과 다르게 4월 지표는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차피 전체적인 흐름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연속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위안이 되는 부분이지만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이 좀 더 크게 연속으로 증가하지 못한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물론 지난 5월 10일 끝난 미중 고위급 협상의 결론이 나지 않으면서 미국이 25%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중국의 수출은 감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반영되어서 코스피도 하락을 한 것입니다. 미중 무역 합의의 분위기가 상당히 좋던 상황에서 급작스럽게 발생한 악재이므로 이러한 악재는 대응하기 상당히 어렵죠. 또한 정치적 이벤트의 경우에는 금세 이 손바닥을 뒤집듯이 뒤집어질 수 있기 때문에 미래의 예측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너무 불안해서 주식형 자산을 전부 매도했는데 갑자기 트럼프와 시진핑이 만나서 적정선에서 합의를 한다 이렇게 해버리면 주식시장이 갑자기 급등하면서 땅을 치고 후회할 일이 생기기 때문이죠. 결국 증시 하락의 원인이 정치적인 원인이라면 확률을 보고 대응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각자의 생각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런데 저는 이전 영상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중국의 주요 수출 국가는 미국과 우방인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 유럽 순서로 중국의 수출에 이 순서가 높기 때문에 미중 간에 무역이 중단하는 사태까지 가면 중국의 경제가 완전히 망가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입장에서도 만약에 무역이 중단되면 경제적 타격은 불가피하기 때문에 트럼프의 재선 가능성도 낮아지죠. 이렇게 확률적으로 미중 무역 협상의 타결 또는 장기화가 된 상태에서 부분적으로 협상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완전히 결렬되고 관세가 점점 높아지면서 아주 무역이 중단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아직은 주식을 매도해야 할 시기는 아니라고 제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물론 반면 저의 생각과 다른 분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무역 분쟁이 완전히 결렬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주식형 자산을 매도 대응하셔야 할 것입니다. 저의 의견을 분명히 하는 것일 뿐, 최종적인 판단은 각자 하시는 거죠. 미중 무역 협상이 지금 상황에서는 타결될지 아니면 완전히 결렬될지 아직은 아무도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이죠. 자, 다음으로 살펴볼 지표는 중국의 수입 지표인데요. 수입 지표 또한 우리나라 수출액과 아주 밀접한 관련은 있습니다. 우리나라 수출 비중이 중국이 1위이기 때문이죠. 그림을 보셔도 푸른색의 중국 수입과 붉은색의 우리나라 수출액이 상당히 유사하게 움직인 것을 볼 수 있죠. 4월 중국 수입 지표는 전년 동기 대비 4%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고율 관세 부과 전에 이미 미국으로부터 농수산 등의 수입을 약속하고 수입을 늘려갔던 상황이기 때문에 수입 지표의 우리나라 수출과 연관성은 점점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중국의 수입 지표는 그냥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지표는 우리나라 경상수지입니다. 5월 8일에 우리나라 3월 달에 경상수지가 발표되었는데 48억 2천만 달러로 양호하게 발표되었습니다. 우선은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왜 중요하고 실전에 어떻게 활용하는지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죠. 경상수지는 1년 동안 달러를 얼마나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였냐 이거를 알 수 있는 지표인데요. 아래 그림을 보시면 경상수지가 하락하는 구간에서는 외인 자금이 이탈하면서 증시가 떨어졌습니다. 외인들이 투자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바로 환차익인데요.
우리나라에서 달러를 많이 벌어들일수록 경제가 잘 돌아가고 우리나라의 원화가 강세가 됩니다. 이것을 노리고 외인들의 자금도 유입이 되는데요. 이때 주식시장이 상승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경상수지가 크게 하락하면 좋은 소식이 결코 아닙니다. 경상수지가 급감하는 구간에서는 반대로 외국인들의 자금이 이탈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경상수지는 3월과 4월 달에 유독 낮게 나오는 달입니다. 이유는 기업의 배당이 3월과 4월에 있는데 외국인들이 배당을 본국으로 송환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경상수지 항목 중에 본원수지라는 항목이 바로 배당이 밖으로 나갔는지를 알 수 있는 건데 매년 3월과 4월에 급격히 하락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경상수지를 끌어내립니다. 그래서 3월과 4월 달에 우리나라 경상수지는 과도하게 크게 하락한 수치가 아니라면 일단 수치가 조금 하락했다 치더라도 별로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3월 달 수치는 양호하게 나왔기 때문에 역시나 괜찮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그럼 종합을 해드리겠습니다. 5월 8일 중국의 4월 수출 지표가 마이너스 2.7% 감소했고 중국의 수입은 4% 상승했지만 수입 지표는 당분간 패스하기로 했죠. 중국의 수출 증가율이 크게 상승하지 못하고 등락만 반복하는 상황에서 지난 5월 10일 고위급 무역 합의가 결렬되면서 향후 미중 무역 합의의 이 진행 상황이 가장 중요하게 됐죠. 단기간에 합의 가능성이 커지지 않는다면 지금 일단 미국이 중국의 수입품에 대해서 25% 고일 관세로 부과된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의 수출액은 감소할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정치적 이슈이기 때문에 확률에 의거 판단해야 되죠. 저는 개인적으로 미중 무역 합의가 장기화되거나 아니면은 타결되고 이렇게 부분적으로 합의를 계속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따라서 지금 매도 시점이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미중 무역 합의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매도 시점으로 대응을 해야 되겠죠. 자, 다음으로 우리나라 3월 경상수지는 48억 2천 달러로 발표되었으나 3월과 4월은 기업의 배당이 있고 외국인들이 이것을 해외로 송금하는 구간이므로 해당 구간은 경상수지가 크게 급락하지 않는다면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데 양원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미중 무역 합의의 가능성이 높아지던 시기에 급작스럽게 정치적 이슈로 증시가 하락한 상황입니다. 리스크 관리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 주식형 자산을 매도할 이유는 아직 경제지표상에서도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의 의견은 매도해야 할 타이밍으로 보이지 않는다입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 지속적으로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